네, 안녕하십니까. 선지기입니다. 아, 오늘 저기 그 엑스타컴에 올라온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스티픈 킹, 예, 뭐 밀리, 뭐 사이러스라고 있나요? 예,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마크 에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 중에서 이제 그 톰 행크스라는 이분이 그 영화 배우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아직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되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아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미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다면, 뭐 여기서는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달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뭐 이런 사람들 떠난다고 한다. 예, 이제 이런 그런 걸 이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신경이나 뭐 쓰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댓글들에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는 그냥 예, 바이바이, 이렇게, 웨이브, 뭐 춤을 춘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흔들면서, 예,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바이바이 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예. 그러면 아메리카가 미국이 더, 예? much better이랍니다. much better. 예, 더 이렇게 떠나면.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안 떠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익들의 어떤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이런 위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이런 게 대통령께서, 예, 엑스타컴은 이제 그런 어떤 센서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이제 이 엑스닷컴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한 이후부터 어떤 자유로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좀 더 잘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이 백신 사태 때,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다른 뭐 플랫폼, 예를 들면 뭐 사실 뭐 유튜브에서도 좀 겁나긴 하는, 여전히 그런 게 좀 신경 쓰이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예, 이 엑스타컴이 아무튼 영향력이 가장 높은 SNS이기 때문에, 예, 이 엑스타컴이 일단,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해진 거죠. 브라질 쪽에서는 이제 엑스타컴을 뭐 차단한다, 이제 뭐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세상이, 예, 참 진짜, 예, 해도 너무한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좌경화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 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닌데도,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이제 인식을 좀 하고,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결국에 우리의 삶을 이제 다 힘들게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예요, 결국에. 근데 그 사회주의가 마치 그냥 내 편인 것 마냥, 예,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 감정적으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뭐 싫어하든, 예, 사실은 그렇게 국가를 그런 산업을 부흥을 시키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이제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내가 본능적으로 정말 원하는 게 자유이면서도 내가 자유의 가치를 추종하고 있는지, 예? 내가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는지를 요즘 현대인들은 그거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소양이 너무 형편없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자랐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 교육이 이제 결국에 그 오스트리아파 쪽의 어떤 이런 자유경제학 이제 이런 쪽을 더 강화해서 이제 세상에 널리 그런 교육 시스템을 또 강화를 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정말 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교육계부터가 쑥대밭이 되면서 종교계부터 언론계, 문화계, 법조계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어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 세상이 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굉장히 그 암울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명은 발달을 했지만 실제로 그 철학은 완전히 후퇴가 돼버린 그런 기괴한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그 가치를 빨리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쪽에 다시 그 미국을 다시 이제 위대하게 만드는 그 위대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그 용기를 갖고 그런 적과 싸워 나가는 거죠. 그 적이 뭐냐? 그게 어떤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발상,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그거를 이제 타파하는 그런 그 용기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위대해지는 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통 자유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그 자유경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유경제 철학. 그런 그 자유경제 철학에 이제 입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애국주의,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그런 합리성의 그 바탕을 둔 교육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이제 뭐 어떤 협정도 맺게 될 거고 이제 막 그러지만 이게 결국에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가서는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고 보장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합리성에 우리가 기반을 좀 이제 해 나가면서 그런 국제 조약을 맺고 계약을 해야 되고 방향성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인 어떤 여유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바탕으로 말 그대로 그냥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그러면은 이게 그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자의적인 정의에 빠져서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런 사회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내가 구분을 못하는 거죠. 마치 자신은 뭐 대단한 철학자인 것 마냥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다 그냥 개똥철학이고 빈털터리 철학이고 그냥 사회주의예요. 대부분은 변형된 막시즘인 거죠. 그 부분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 수많은 미국인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좋은 거지 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뭐 미국을 떠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 정신병과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이, 그러니까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속에 많이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이런 댓글들을 보면 비행기가 더 필요하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나더 플레인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 정도로 짐 대신 싸줄게. 짐 싸는 것도 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비행기 아예 티켓까지 사주겠다. 비행기인지 뭐 열차인지 뭐 모르겠는데 배를 타고 떠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표를 대신 예매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 이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게 참 재밌어요. 물론 다른 진영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는 이제 그 자유의 가치와 그 공화의 가치가, 뭐 공화의 가치는 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자유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죠. 왜 자유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냐? 국가가 자꾸 통제를 해서 그런 자유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 그런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애초에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않는 일인데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그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 수가 많이 늘으면 결국에는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세금을 더 내면 국민들은 삶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그 세금을 많이 늘려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법도 만들고 저런 법도 만들고, 그런데 그런 법들이 알고 보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게을러야 되는 곳에 더 부지런히 이제 일을 하니까 사회주의로 가는데도 우리나라가 뭐 자유국가인 줄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뭐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극소수의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하는데, 이게 그 자유정통 경제학 쪽에 대한 그 이해가, 사실 그 경제학 분야 공부가 우리나라는 거의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가 보통 그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대부분이 그 국영수를 위주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학력 평가 이런 테스트가 돼 있다 보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이 철학은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과목으로 잠깐 동안 뭐 살짝만 배우고 넘어가는 정말 비중 없는 그런 음악이라든가 미술 시간보다도 더 그 체육 뭐 이런 거보다도 더 비중이 없는 과목이 이제 그 정치 경제 과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그런 거를 뭐 정말 피상적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서 자기 전공을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조차도 이제 그 철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거의 뭐 소외되다시피 할 정도로, 제가 과거에 그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저는 그 2학점인가 정도를 필수로 이제 그 철학이라는 그 과목을 이제 듣기는 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다 듣는다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내가 체감해 보거나 느껴보거나 어떤 깊은 이해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먼 그런 어떤 정말 수준 낮은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철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경제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상당히 그런 어떤 그 시학적이지 않은 분야 쪽에 이런 철학들만 얘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철학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국가관에 있어서,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착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에 그 부담만 안겨주는, 국민들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우익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깊게 이제 이해하면서, 이게 어떤 게 나라를 위한 거구나, 이게 어떤 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 자유경제 철학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는 그런 그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조차도 이런 거를 이제 일단 기본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충실해야 한다라는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잊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모르는 소리를 무책임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뭐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어느 정도 그런 기본 정도는 해놓고 나서 정말 어떤 좀 더 어떤 전문적인 기술적인 영역에서 이제 그런 게 적용되면 이제 좋은 건데, 이게
근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에선 정통 경제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로 그 정통 경제학의 기본도 무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통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변형된 막시즘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변형된 막시즘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인 것 마냥 이제 그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익 진영의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그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좌익들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러니까 학계의 정통 그 오스트락파의 이 주장들에 대해서 그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의 주장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좀 오류로 이제 그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오류를 그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단어 용어를 보면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진정한 이 자유 정통 경제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아무래도 선호하는 단어가 노동보다는 이제 근로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해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이제 그런 근로라고 그 명시를 했는데 이제 이런 근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노동이라고 이제 자꾸 바꾸는 거죠. 예. 왜냐하면 노동당, 북한 조선노동당, 그 남노당, 그 노동당의 약자죠. 그런 노동당, 노동신문, 노동절, 또 뭐 있을까요? 노동자 총연맹, 뭐 이런 그 개념의 어떤 이런 조화로움을 추구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뭐 이제 이런 부서 자체가 국무위원급의 그 부서 자체도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저기 고용노동부예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근로와 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충분히 그 자유 정통 경제학에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 노동이라고 이제 이거를 해석해 버리면 이게 이제 그 노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나쁜 거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그 하나의 완성된 어떤 이런 그 개념 속에서 이제 놀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정의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노동에 대한 정의부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혼란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노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동위원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근로위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로자의 날을 이제 노동절이라고 뭐 바꾸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날과 절의 의미를 그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좋게 말해서 사회주의고 뭐 변형된 막시즘이지. 그러니까 뭐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다 공산주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준동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그 공산주의들이 준동하고 있는 거에 이제 아무런 빈털터리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에 함몰돼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 마가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캠프 진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회주의를 몰아내야 된다,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이런 또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과거로부터 이런 어떤 국제 코민 포럼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이런 세계화,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이라고 불리는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더 이제 선호를 이제 해가면서 그 모습을 이제 변형시킨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런 그 글로벌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뭐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썼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코민테른, 그러니까 코미니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제 코민테른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과거에 썼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좀 그 오해 안 받고 예,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오해래요. 그러니까 저기 걸리지 않고 하려면 어떤 게 이제 좀 괜찮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리스트, 글로벌리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세력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이런 것과 이제 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셔널리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그 내셔널리즘이 이제 민족주의로 그 번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이 어떤 그 분류의 세계가 예, 아주 알쏭달쏭한 그런 분류의 세계로 이제 우리를 이끄는 건데 그 알쏭달쏭한 그런 어떤 그 분류학의 세계를 이제 좀 보려면 어떤 학문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텍스머니 노미 그러니까 이 분류가 정말 힘든 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야나. 예. 그러니까 그 분류를 하려면 이제 어떤 개념을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의가 이제 그 서로 이제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예. 왜냐면 철학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도달이 안 되죠. 도달을 해야 되는데 도달할 수가 없죠. 예. 왜? 다른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이냐, 예,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바이든이 중요하냐, 뭐 트럼프가 중요하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 정치 지형에서 현실 정치에 나타났을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자유주의, 예, 시장 교역, 합리성, 애국주의. 뭐 이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진영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사람을 자꾸 이렇게 뭐 승격화하고 이제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주 깊은 이런 어떤 제도상이 나타나는 어떤 속속들이 나타나는 되게 뭐 깊은 문제까지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과거 선조들의 지혜에 비춰봤을 때 그런 어떤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예?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한테 뺏어가지 말고 국가가 너무 불필요한 간섭을 그 하지 말고, 예? 좀 그 숨통을 그 좀 열고 살 수 있는,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살맛 나는 세상을 그냥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국가가 나서서 어떤 특정한 이런 집단들을 자꾸 나쁘게 보는 거죠. 나쁘게 보면서 자꾸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하고 이제 막 이러는데 사실 그게 전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뒤로는 정치 자금 빼내려 그러고 이제 뭐 그런 거거든요. 모든 그 지나왔던 어떤 이런 그런 상황을 보면 사실 뭐 예, 그런 어떤 패단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어떤 애국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국가가 정말 그러면 이 산업을 한번 우리가 육성하고 보호하고 지원하고 뭐 예? 그런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자. 예. 이런 걸 한다 그래서 그게 사회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예,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 정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을 매도하려고 하는 그냥 그 준비되어 있는 그 정말 뻔히 보이는 오류로 점철된 있는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그 본인들이 그런 사회주의를 만들라고 이제 그 깜냥도 안 되면서 예? 예? 박정희 대통령도 뭐 이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주도하는 건 뭐 안 되냐 뭐 이제 이러는 게 이제 뻔히 보이는 거죠. 예. 누가 하면 된다, 누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해서 이제 그런 게 되는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정말 정말 성숙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니까 아예 접근 자체를, 예, 민간에서 이거를 한번 풀 수 있도록 당시에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너무 이제 떨어져 있고, 예, 발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유시장 의료보험 제도 자체를 이제 들여오신 분이, 예,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성견지명이 있는 그런, 예,
그 위대한 그런 지도자라고 우리가 자꾸 평가를 하는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경제 과목, 경제학 그 과외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주의자를 두고, 예? 계획 경제를 했네, 관이 주도를 했네,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그게 마치 사회주의인 거인 것 마냥 막 선동을 막 해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이 주도를 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계획 경제를 한 사람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사회주의자, 박정희 대통령 빨갱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무식한 건 모르고, 예? 내가 무식한 건 모르고 그 정말 그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을, 예? 그렇게 그냥 매도, 선동, 예? 이런 거밖에 못하는 게 바로 그 공산주의자들의 이 정말 이 음흉함이고, 예? 정말 악마스러운 그런 거죠. 예? 정말 무책임하고, 예?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자유경제학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그 질서, 이제 이런 그 질서는 결국에 그 인간의 그 본능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를 우리가 일단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욕구를 자꾸 나쁘게 보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막 저러는 거 뭐 밥그릇 싸움이야 이제 뭐 이러면서 의사를 나쁘게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경제학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회주의자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시각으로 남들을 평가하면서 남들이 부자가 되는 건 싫다. 예. 남들이 초부자가 되고 초부자가 정말 아주 그냥 거대한 부호가 되고 막 이런 거 나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인 거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이런 이해가 없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사회주의자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이렇게 애덤 스미스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덤 스미스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예, 애덤 스미스를 공부를 안 하죠. 예,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가 쓴 그 국부론이 이제 워낙 그 분량이 많고, 굉장히 산만하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책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냥 다 읽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핀트 안 맞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그 정의가 이제 막 다른 영역에서 막 헤매게 되죠. 아무래도 어떤, 모든 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니까 그냥 톡 놓고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도 이게 얼마나 정말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서로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건 정의라든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선입견들이며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영향을 미치니까 같은 그 경제 쪽 분야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수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그 이기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오늘 내가 오늘 저녁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양조장 주인과 푸스칸 주인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한 고려 때문이다. 그들의 고려가 결국에 내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에너지다. 예.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그분들이 자비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한 고려 때문에 나도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의사들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 돈 더 많이 벌어. 그러면서 우리가 응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저 인간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려고 저렇게 이걸 이렇게 나가서 예? 전공의는 떠나고 뭐 이러는구나. 이렇게밖에 못 보니까 시야가 이제 자꾸 좁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살기가 빡빡해지는 세상이 자꾸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려면, 예?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응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뭐 또 막 도와줘라,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자유의 그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이해해야 된다. 예? 근데 이 자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막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극우다, 꼴통이다, 토착 외구다, 친일파다, 뭐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그 진정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그 300년 전에 그 위대한 이런 그 철학자들을 그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벌써 수용하고 있는 그 논리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정신병을 앓던 정말 그 형편없었던 정말 기괴한 인간의 어떤 이 그 말초적인 신경만을 자극해버리는 그런 논리들, 그런 논리들이 처음에 딱 듣기에는 막 내가 그런 얘기를 막 같이 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하면은 나도 막 저게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언제 나도 좀 정의로워지고 싶고, 나도 뭐 좀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 좀 보여주고 싶고, 이제 막 그런 그 위선이 모든 인간들한테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쉽게 그 자꾸 선동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뭐 대통령은 뭘 잘못했네, 뭐 대통령은 불통이네, 막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결국에 그런 얘기들이 내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결국에는 자유가 무너질 때까지 자유를 외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려면 그 의사들이 벌써 저렇게 막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의대정원 막 저렇게 늘린다는데 저기 뭐 저렇게 데모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의사들 좀 제발 좀 그만 좀 들들 볶아라 좀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 줄 알아야 그게 자유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뭐 어차피 좌익 진영이야. 어차피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분들은 아예 열애로 하겠습니다. 원래 어차피 뭐 그 정신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가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 더 이상 뭐 말해봐야 그 시간 낭비 그런 개념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정말 그 우리 그 애국자 분들, 그 우익 분들께서조차도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터졌을 때 이게 일종의 그 어떤 경제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의사들이 말이야, 의사들 수도 좀 모자란다는데 좀 이렇게 같이 좀, 돈도 잘 벌면서, 저기 좀 이렇게 의사들 좀 늘어나면 뭐 환자들도 더 원활하게 뭐 이렇게 진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지. 그 좀 2,000명 뭐 이렇게 늘린다는데 저기 좀 이렇게, 받아서 같이 좀, 저기 훌륭한 의사들 돼서 좀 같이 좀, 나눠 먹고 잘 살면 좋지 그런 거 갖고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뭐 저렇게 삐딱선 타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꼭 정확하게 뭐 이렇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것과 의료 정책이라는 그 두 가지의 그 속성들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물려 들어가면서 더군다나 거기에는 이제 교육 정책이라는 것까지 또 같이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갖 문제들이 우리가 그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이게 막 세 가지 문제를 막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문제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정치 분야에 또 전문가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또 꿰뚫어 봐야 된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아래로부터 이제 이런 문제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제 꿰뚫어 보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어떤 한쪽 부분만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 접근했을 때, 충분히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좀, 2,000명 좀 뽑는다는 거 동의 좀 하지, 뭐 지원도 해줘갖고 뭐 학교도 늘려준다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그거 알고 보면 뭐 저기 그, 뭐죠? 저기 밖으로 싸움이지 뭐 이제 이렇게 좀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긴 있습니다. 충분히 뭐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이게 그 가정 자체가 그 의사 수가 이제 모자르다라고 하는 것과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미래 2035년 뭐 35년 되면 의사 수가 모자른다라는 거에 이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모자랄 것 같아요. 뭐 다 선생님들 떠났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냥 손을 안 댔을 경우, 손을 안 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렸을 경우 의사들이 모자란다라는 거에 저는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이제 그래서 동의하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제 동의를 한다고 쳐요. 동의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럼 의자 수가 모자른데 그러면 내가 받게 되는 그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느냐? 이거하고 또 그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자꾸 이게 어떤 문제들을 자꾸 비약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면 이제 어떤 이런 분야의 그 전문가들에게 먼저 그런 의견들을 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런 어떤 식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워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 똥볼을 차거나 이제 그러진 않는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일단 공부부터 차고 싶은 거예요. 축구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때 정말 축구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축구 레슨을 이제 받을 생각을 우리가 보통 안 하고 그냥 내가 축구를 하는 게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내가 축구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영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서 스위밍 풀에 가서 그냥 팡 떠들어서 그냥 뭐 신나게 수영을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일단 물에서 노는 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런 조급함 때문에 이제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들을 막 주장을 이제 쉽게 막 하는 편인데 그런 어떤 무책임한 이런 주장들에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이런 거를 사수해야 되는 입장에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고 맥도 빠지고 이제 힘도 좀 빠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성숙한 공화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외롭고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공부라는 것 자체보다도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 이제 이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다고 이제 저 역시도 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뭐 그냥 사실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서로가 남들의 어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저 사람이 얘기하는 논리의 어떤 이 근거와 주장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그쪽 부분을 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거를 못 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철학적 근거가 어느 쪽 방향을 에서 온 것일까라고 하는 이걸 저편에 이론 저편에 있는 학문적 근거가 되는 학문적 근거가 이제 결국에는 철학적으로 이제 자유경제학 쪽 그리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이 자유경제 철학 쪽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결국에 뭐 그냥 막시즘이네, 정신병이네라고 하는 이쪽에서 오는 얘기인 거냐, 이제 결국 최종적인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막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한다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조금씩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머리 스타일도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어떤 이런 그 정중한 이런 그 머리 스타일이 아니시고 이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예, 개성이 강한 그런 머리 스타일도 갖고 계시고, 이런 어떤 화법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의 정통 그 미국 그 청교도인들의 어떤 이런 그 화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좀 많이 좀 직설적인 어떤 이런 화법을 이제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더 깊게 바라보면 이분이 정말 그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이제 귀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러니까 그 삶의 가치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의 내용을 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형식을 따지신다라는 그런 그런 가치에서는 상당히 좀 그 형편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저 레슬링에 뭐 이런데 저기 가갖고 막 그런 어떤 굉장히 거친 막 욕들도 막 이렇게 쏟아냈다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수맨십이 아무튼 강하신 분,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거니까요. 수맨십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의 그 청교도 주류 그 미국 건국 세대들 입장에서도 뭐 우리나라만큼보다는 더 이제 넉넉한 이런 그런 시각이 좀 있지만 어떤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어떤 품격에 이게 굉장히 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그런 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형식에 너무 그 얽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각자의 그 상황이 너무 다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본질을 더 이제 봐야 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본질을 놓치고 자꾸 형식 쪽에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제 이런, 이게 뭐 미국이 뭐, 그 더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계속 그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이게 좋은 세상인데 이제 그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그냥 뭐 자국 내 산업 그냥 다 저기 쑥대밭되고 직장 잡기 어렵고 서로 이제 막 그런 어떤 손가락질 막 해대면서 막 말 그대로 기독교 백인 남성은 막 죄진 것 마냥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게 전혀 그 우리가 그 숨 쉴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정말 숨을 좀 이렇게 그 마음껏 쉬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뭐 저처럼 뭐 좀 틀린 얘기가 좀 있다가 그래도 뭐 좀 오류도 있고 그렇겠죠. 제 얘기도. 그러니까 뭐 또 그런 이런 좀 자유로운 주장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제 얘기 듣고 이거는 또 이 친구 얘기하는 얘기가 맞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자유로운 그 의사 소통이 돼야 되는 그런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인 건데 이런 걸 이제 일괄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가치로 그냥 그런 그 정말 무소불위의 이런 세상들을 막 만들어 버린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막 쌓이고 있던 찰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 집회, 이런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야, 한국인들도 이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 나라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익들이 일어나서 저렇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막 저렇게 날려버리는 마당에 정말 그 힘없는 국민들이 정말 죽을 각오하고 나와서 저렇게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그 자극이 이제 미국으로도 이제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전달이 그런 게 좀 되면서 그 당시에 또 미국이 이제 그런 어떤 애국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어떤 동성애주의 막 이제 이런 게 막 펼쳐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을 정말 사랑하는 그 진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애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더 이상은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예, 이제 정말 갈 때까지 다 가갖고 정말 그 철학의 영역에서 그냥 발 하나 디딜기도 이제 힘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에 이제 그 위기감을 잘 보고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예, 그런 어떤 용기 있는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예, 그런 그 정말 이 엄청난 이 변화, 예, 그 변화를 이제 이끄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뭐 이제 어떤 이런 취향, 예, 뭐 이런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화법, 예, 뭐 이제 이런 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상처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죠. 뭐 you are fired 막 이러면서, 예, 너 잘렸어, 뭐 막, 예, 이 힘없는 사람들한테, 예, 그 돈 좀 있다고, 예, 아무나 막 잘라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분들 입장에서 이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가, 응? 야, 지가 저기 좀 돈이 좀 있고 좀 부자가 되고 지가 성공했으면 뭐, 얼마나 지가 잘났다고, 뭐 지도 미국인이니까, 미국이었으니까 이렇게 성공한 거지. 저러면서 저기 미국의 그 가치를 저기 무너뜨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봐야 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그런 피상적인 그 부분에 자꾸 그 CR을 자꾸 함몰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파간다가, 이게 그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그 심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매스미디어들이 이제 그런데 완전히 그냥, 예, 가세가 아니라 그냥 거의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 예, 말 그대로 그 언론 권력.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자기들의 얘기만 이제 그 전파하면서, 예,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언론 권력에 이제 심취를 해갖고, 예, 이런 언론 권력들이 불공정하다는 걸 자꾸 알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운 거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 문화, 이 계통이라든가 뭐 어디서든가 다 그냥 저기에 완전히 그냥 이 종족을 감추도록 하고는 싶은데, 예, 이미 이제 이게 애국적인 이 미국 그 국민들이 이제 이걸 깨달아 버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무조건 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언론 애들이 이제 이거를 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금 떨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매스미디어 언론들의 기사만을 받아서 이제 받아쓰기 하는, 예, 그 영어 리스닝 테스트를 누가 더 잘하나 뭐 이제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예, 뭐 영어 리스닝 그 컴프레hen션 이 테스트는 그 사람들이 뭐 잘할 겁니다. 예, 그것까지는 뭐 그 거부할 수 없는, 예, 그런 사실이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잘 받아 적는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뭐 저기 뭐 다른 나라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를 보고도 또 정신을 못 차려고 또 가짜 뉴스 또 쓰고 있어요. 그게, 예, 지금 미국 언론 매스미디어들이, 야, 그러니 이게 참 그나마 이제 좀 정신 차린 사람들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방송에 나온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노출을 하면서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노선을 바꿨는지, 예? 뭐 저기 뭐 무슨 뭐 카멜라 해리스가 뭐 대통령 되고 참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예? 되지도 않고요. 지금 미국인들의 이 어마어마한 이 분위기를, 예, 이 분위기를 보면, 예, 정말 살아있는 이런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숨어 지내려고 하고, 예,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삶에서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지만 저도 이제 굳이 쓸데없이 이런 거에 막 엮여서, 예,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전혀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하고 얼굴 붉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산지기 뭐 이제 이러면서 방송 유튜브에서 하는데, 예, 뭐 알만한 사람들은 뭐 저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뭐, 예,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 꼴통인지 이제 다 다 아는데, 이게 예, 그 샤이 보수라고 불리던 그런 존재들이 이제 그 점점 없어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큰 영광이구나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예, 이거 뭐 이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딱 일어나면요, 예,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 흐름, 예,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이 엄청나게 그 좌경화됐던 이게 분명히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예, 그리고 또 그 미국은 한국의 어떤 이런 흐름으로부터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분명히 받아서 결국에 그 패권을 쥐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반적으로 이 세상이 이제 좀 더 좀 밸런스를 더 찾아가면서, 예, 이 국가주의, 그러니까 애국주의, 그리고 어떤 이런 우익화의 이 흐름을, 예, 저는 이제 탔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물론 뭐 이게 이제 제 식견이 예, 맞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 식견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제가 본 그게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일부 이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냥 실명과 사진을 다 이렇게 올려서, 예, 야, 그러면은 쟤네들은 그냥 저기 뭐 캐네디언이네,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이 사람들은 뭐 저기 악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 이 STFU가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뭐 shut the fuck up 뭐 이런, 예, 그 약자인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쌍욕도 날려줄 줄 아는, 예, 그런 어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예, 형성이 돼 있고, 주류 언론들이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거를, 저는 요번에는 안 숨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나오는 방송들 이렇게 보면, 얘네가 정말 아직도 얘네가 반성을 안 했구나, 그런,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고, 이런 가스라이팅에 당해 있었고, 예, 그 가스라이팅에 당한 이유 자체가 나의 마음 씀씀이가 이제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는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결국에. 예,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기심을 내가 나쁘게 볼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나한테 없어요. 예, 나한테 없는데, 그걸 자꾸 내가 이제 평가하려고 들고, 내가 자꾸 단죄하려고 하는 거죠. 단죄. 예. 그래야지 그게 세상이 뭐 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오만불손한 그런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부자가 되든 말든, 예? 뭐 남들이 부자가 되든 말든, 내가 뭐 그 사람들에게 뭐 도와준 게 있어요? 예.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자꾸 그 이기심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무 뭐 이 물건을 비싸게 판다, 예, 바가지를 씌운다 라고 이제 뭐 이렇게 보여지면, 예,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게 비싸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필요하니까. 예. 저거 비싼데 나는 저 비싼 물건을 지금 안 사면 나는 내 시간을 더 뺏기고 스트레스 더 쌓이고 나는 저게 있어야 돼. 예? 이렇게 생각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결정되는 자생적인 질서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한마디로. 예.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손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야, 너 저기 비싸니까 내가 싼 데 가르쳐 줄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 사람이 비싸게 파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당신한테 그걸 무조건 사라고 강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거 너무 비싼 거 같다 그러면 내가 안 사면 돼요. 내가 필요하더라도 내가 싼 거 어디 가서 알아봐서 싼 거 사면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저기는 바가지야. 예? 그러면서 자꾸 그 바가지를 씌워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단죄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이기심을 되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안 사면 되는데. 예. 그럼 그 사람이 망하겠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계속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는 시각이 먼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주려고 우리가 막 저기에 막 자발적으로 막 여기는 너무 가격을 싸게 팔아요. 올려서 받으세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올려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팔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찾아놓은 가격이 딱 그 정도가 잘 팔리니까 그 가격에 파는 건데 가서 여기도 너무 쌉니다. 예? 여기 가격을 또 올려서 받으세요라고 주접을 떨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가격이 싼데 뭐 장사도 안 돼요. 예? 그러면 뭐 거기 가서 우리가 막 정말 막 그 물건을 막 사주고 막 많이 남겨야 돼요. 막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별의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그 아이템을 파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일일이 그런 걸 다 가격이 쌉니다. 가격을 올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호프집 뭐 이런 것도 호프집을 가는 이유가 정말 다 다릅니다. 이 모든 소비자들은. 예? 근데 그런 호프집에다가 장사는 몇 시까지 해라. 알바는 저기 돈을 얼마를 줘라. 뭐 손님은 한 테이블에 몇 명을 받아라. 뭐 그냥 있는 주접 없는 주접 그냥 다 떨어대는 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전 정권이 이제 그랬었던 건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꼭 이제 그 좌빨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익들조차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이런 어떤 큰 어떤 이런 진정한 애국 운동 흐름 속에 좀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야 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욕먹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도 많이 받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여전히 받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저를 나쁘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저렇게 외롭게 어떻게 보면 정말 또라이라는 욕먹어가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가 어떤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거구나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충분히 좀 이해를 좀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애국 운동의 사회 운동의 노선을 이렇게 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SNS를 일단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분야에서의 문제를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할 정도로
그 경제 문제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이제 깊이 이제 인식하고 있었던 분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현명하셨던 거예요. 예, 현명했던 거고, 그 미국의 그 정말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을 건국했고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결국에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더 이렇게 진일보시킨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로 추서된 그 초대 그 재무부 장관, 장관이신데, 그 알렉산더 해밀턴의 그 정말 지혜와 그 식견, 그 지혜와 식견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정말 그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 가치죠. 그리고 이 좌빨들은 이제 스탈린이 지향을 하는 거고, 좌익들은 이제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미국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이 이제 결국에 그런 어떤 좌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조차도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추서되신 분으로, 그 미국의 정신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로 그 진영이 다르고, 어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를 미국의 그 선조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분의 이 업적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의 업적이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과에 집중해서 봤던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그 철학은 그분의 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땅을 엄청 늘린 사람이죠. 미국의 그 땅을, 그 지금에 있는 그 미국의 엄청난 그 넓이의 그 중부 지역, 그 프랑스로부터 이제 사면서, 미국의 땅을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늘린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철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공상가지, 공상가, 몽상가.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대단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철학의 기반이 그런 공상에서 나온 거죠. 공상.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과거로부터도 다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로부터 이제 얼마나 그게 형편없는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이게 공산주의에 막 열광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 상태가 그렇게 메롱인 사람들한테 무슨 공화주의를 얘기를 하고 무슨 자유주의를 얘기를 합니까? 자유와 이 공화는 또 정말 이게 좀 깊이가 좀 있고 막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걸 그냥 반대하는 그런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그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에 있어서 민주주의 그러면 좋잖아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빈털터리 철학입니다. 빈털터리 철학이지만 그 빈털터리 철학으로 그 여태까지 그 인류사가 이제 흘러오던 과정에서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어느 정도 그 기여를 한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완전히 정신병이지만 그 정신병으로 막은 거예요. 왜 이게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닭 잡는데 이제 소요 잡는 칼 꺼내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있듯이, 물론 그 진짜 말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라고 이렇게 비꼬는 그런 말인데,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그냥 막 그냥 널리 막 퍼져갖고, 스탈린의 꾀에 막 넘어가갖고 그냥 죄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런 마당에 이제 그 민주주의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그 부분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모를 리가 없는 정말 깊이 있는 학자셨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좀 이용을 하시면서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뭐 자기도 민주주의야 막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막 주장을 하고 막 하니까 예. 뻔히 저놈들은 뭐 뻔히 저기 노동주의고 뭐 저기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예. 그런데 뭐 저 지들이 민주주의라고 저렇게 예? 주장을 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는 건국 그 독립운동 시절부터입니다. 독립운동 시절부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 세계의 이 확산과 이걸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유엔에 이제 호소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제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이런 걸 이제 퍼뜨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제 이렇게 그 이거를 이제 그 선동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거짓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빈털터리 철학이지만 철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예요. 그냥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주식 갖고 있는 수대로 한 표씩 해서 결정하자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민법 쪽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거는 뭐 저기 뭐 돈이 많든 뭐 돈이 없든 뭐 교육을 많이 받았든 교육을 많이 못 받았든 한 표씩 하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상의 어떤 일종의 어떤 원칙이나 방침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단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워낙에 그 정신병이 이제 막 그 창궐을 하니까 마르크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들을 고지고대로 받아서 레닌과 스탈린으로 막 이어지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또 기괴한 정말 더 북한에서는 그냥 사이비 정권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몰락해버리면서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주체사상, 뭐 그 주체사상을 믿으면 뭐 저게 병이나 한다고 주장하는 정신병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부치병을 고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병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많이 강조가 됐던 부분을 우리가 좀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얘기가 너무 길었고요. 제가 1시간 이런 거 저기 하면서 가급적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시간 체크를 안 해서 지금 좀 길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그 민주주의라는 이런 철학이라든가 그 정통 경제학의 그 원리 이런 걸 또 좀 더 재미있는 그런 말로 그 해석해서 그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 뭐 가끔씩 계속 그렇게 조금씩 뭐 방송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도 자꾸 반복을 하면 진실이 된다거나 그러는데 진실은 정말 더 반복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듣다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해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다 싶으면 저기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저는 좀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두서없이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제가 뭐 경제학을 전공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막 지푸라기로 또 빨리 잡아야지 막 이런 입장인데, 정말 그런 쪽을 더 깊게 파고 싶다라고 만약에 이제 하시면 뭐 관련 그런 그 도서들을 이제 그 자유기업원 이런 쪽이라든가 이제 과거에 이제 주옥 같은 영상들이 그 정규재 그 기자님이었죠. 그러니까 정규재 주필님 쪽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줬고, 지금은 그 아시아투데이의 그 김희석 박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를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또 그 전면에는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이쪽 전면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저기 사설, 그 뭐 이런데 뭐 우익 이쪽
관련 그 정말 제대로 된 경제 이런 시각을 전해주려고 하는 곳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예, 뭐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정말 찐 이 별 5개 찐 우익들은 다 그 아시는 개념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완성도를 그 우익 애국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예, 좀 더 그런 그 완성도를 좀 더 높이 서야 될 필요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우리가 그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를 우리가 이제 나눌 때는 그 결국에 이게 경제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경제가 결국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때 정말 진짜 자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어떤 이 애국주의의 이 순도가 그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휘청 저리휘청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제가 이제 분명히 그 이해를 하거든요.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팬덤 정치에 빠져 있는 것도.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그 팬덤 정치에 그 빠져 있는 것도 그런 어떤 또 이런 오류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말이 좀 제가 너무 건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 아무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 뭐 그 정도,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두서없게 얘기하는 거, 예, 좀 좋게 봐주시고요. 예. 제 채널에는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족발 분들이 많으니까. 아유, 참. 예. 족발 분들이 많으셔서, 예. 아무튼 우익 분들이 이런 얘기를 뭐 다 안다라고 해도 저는 그냥 주구장창 계속 죽을 때까지 하려합니다. 그냥 제 이 얘기만 하다가 죽으려합니다. 예. 다른 얘기 하는 것도 막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고, 예. 그냥 요런 부분 얘기들, 예.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그냥, 예. 제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예. 예. 좀 이렇게, 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예. 아무튼,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슷한 얘기, 예, 할 테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